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권준호, 전하미입니다. 네, 오늘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자라는 주제로 사람책 도서관의 235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쓰고 있는 허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네, 오늘 새벽에 추워서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어제 밤에 에어컨을 안 켜고 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선선해서 네, 굉장히 또 기분이 기분이 좋게 좋았어요. 네. 왔습니다. 저는 정말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맞아요. 절기는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 어제가 말복이었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말복 지나면서 과연 시원해질까 했는데 밤부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했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작가님, 저희가 이제 질문 들어갈 건데 작가님께서 성북구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일단은 성북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종로구에 살고 있고요. 네. 다행히 이제 터널만 넘으면 가까운 좋은 학문의 터전이 되는 국민대가 있잖아요. 좋은 거기에서 학교. 네, 좋은 학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동화를 그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인연이 깊죠. 예, 성북구는 뭐 주변이다 보니까 저는 그 정릉도 네네. 예, 산책도 가끔 하거든요. 맨발로. 아, 맨발로 다니세요? 맨발로 밟아도 흙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아, 네. 그러면 국민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신 것일까요? 예, 문예창작과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아, 그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이 네.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아, 정말요? 네.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네. 저는 3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 정도로 대단하시네요. 치열했는데 네. 예, 그 요즘에는 그 문학이라던가 기초학문들이 그 경쟁력이 네, 없다 그럴까? 살짝 예, 좀- 상업적으로 좀 그러다 인기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영문학을 전공한 학도로서 네, 그 어떻게 보면 문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좀 경영적으로 몰리고 이런 네, 요즘의 추세가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러면 그 대학원 다니실 때 야간 수업 들으신 거예요? 네, 야간 대학원을 일부러 골라갔어요. 저는 낮에는 어쨌든 집에 가정 주부고 네. 아이들이 그때 다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일을 좀 몇 가지 하신 거예요? 네. 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보통의 주부들은 그렇게 손으로 꼽으면 보통 4-5가지 일은 할 거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러면 네. 네, 그 많은 학과들 중에서 어떻게 또 동화 작가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 저는 그 직장 생활을 39까지 하다가요. 네. 그냥 늦둥이를 두게 됐어요. 아들을. 네. 그러니까 큰 아이랑 작은 아이가 9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늦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네. 하던 일들을 다 접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좀 전념을 했거든요. 첫 아이 때는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좀 그 아이 뒷바라지도 못하고 좀 남의 손에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두 번째 아이가 생기면서 얘는 내가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직장을 그만둬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죠. 그러면은 서로 싸우는 건 없나요? 아니 둘째가 둘 다 아들인데요. 네. 뭐 엄청- 둘째가 첫째한테 앗소리도 못합니다. 하긴 9살령이면 네, 그냥 무조건 당하죠.
그러면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되게 영감받거나 이런 그 아동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영향은 많이 미쳤을 것 같은 게 제가 아이가 이제 10살 정도 됐을 때 저도 동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때쯤에 제가 그 전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종로구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 대학원도 오게 되고 네. 예, 또 뭐 동화도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동화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저학년일 때는 저학년 동화를 쓰게 되고 걔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고학년 동화 쓰는 게 좀 편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고3이 됐는데 와, 세월 빠르네. 빠르죠. 네. 그래서 청소년물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물을 근데 청소년물과 동화는 또 좀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공부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동화 작가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아드님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처음에 그 아이가 어릴 때 유아기일 때 네. 그 아이 발달 연령에 맞는 책을 좀 고르려고 서점을 갔는데 네. 제가 찾는 유형의 책이 없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직접. 그냥 좀 쓰고 싶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뭐든지 우연이라는 것이 필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동화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나를 동화를 써보라고 얘기를 했고 예, 다행히 그때 기회가 마감날 마지막 날 제가 그거를 알아서 넣었는데 네. 된 거예요. 오. 막 이런 하여튼 우연히 필연으로 만들어지는 그것들이 네. 계속 겹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누나가 아기 때 부모님이 동화책 쓰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위해서.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저희 누나 이름이 현주인데 그 제 기억에 주인공이 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닭 이름이 현주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네요. 되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유아들을 키우실 때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조금 산만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그 동화 주인공 이름을 자기 집 아이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주시는 경우 많을걸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드님이 피드백도 되게 잘해 주셨겠어요. 피드백 안 해줍니다. 그 좀 피식피식거리고 엄마가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작가라는 그 느낌이 없나 봐요. 그냥 집에서 엄마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엄마가 썼다 그러면 이렇게 보아 넘기고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도 뭐 안 해주고 해봤자 꼬투리 하나 잡고 넘어가고 이래서 저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했는데 전혀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걔네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거를 쓰는 거지 얘네들이 말로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관찰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저희 나미 디제이님께서 북한의 딸 주민이신데 이 책을 읽어보시더니 되게 책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윗동네 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지낼 때 그 순서랑 맞는지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전학생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책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북한에서 온 전학생이 작년에 가을에 나왔는데요. 네. 네, 사실은 그 책은 제가 좀 쓴 지는 한 2, 3년 전에 썼어요. 네네. 2, 3년 전에 썼는데 뭐 그림 이제 동화는 일반 소설과 달리 그림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림 작가와의 어떤 이런 소통도 필요하고 제 작품이 끝나야 제가 글을 다 써야만 그거를 보고 네. 그림 작가분이 또 읽어서 네. 그거를 배치하고 소화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니까 네. 그게 좀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정부가 그러니까 아랫역, 윗역 다 같이 이렇게 평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네. 이 분위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추천 도서로도 많이 네.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잘 나가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는 운이 좋게 네. 기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3, 4년 전쯤에 그 북한에서 어떤 고아 소년을 데리고 탈북하는 과정을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때 그거를 보고 네.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 소년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9살인가 그런데 부모도 다 안 계시는 상황에서 그냥 그 아이만 데려다가 홈스쿨이라 그러나? 네네. 홈스테이? 뭐죠? 아, 그룹홈. 그룹홈, 아. 그룹홈이라고 하는 데서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데 거기 선생님이 굉장히 정을 쏟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애가 잘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분을 옮겼을 때 네. 비실비실 적응을 못해서 죽는 화초도 있고 또 잘 돌봐주다 영양도 주고 막 이러면서 잘 생육 조건을 맞춰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자라는 화초도 있고 이 생각을 하면서 네. 아, 저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빌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예, 이 작품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저희 남인 디자인님 책 읽어보셨죠?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읽으셨을 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되게 울컥울컥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저를 울컥시켰냐면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울컥울컥했는데 이제 일단은 이 애가 학교 남한에 와서 이제 첫 학교 등교를 하잖아요. 해서 자기 소개 시간을 가지는데 이제 그 억양에서 네.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애들이 막 널리는 시작이 되는데 그 널림을 막 받아가면서 애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고 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민철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책을 읽어주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아. 책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떨리는데요. 네. 네, 나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이고 배가 고파서 남한으로 왔을 뿐이다. 그걸 가지고 왜 널리고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남한에는 먹을 것이 넘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일이 고민일 정도이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 굶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이 대목이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대부분 남한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굶주림 때문에 오잖아요. 그래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그것이 널림거리가 되고 애 자존감을 막 이제 낮추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극에서부터 이제 방금 작가님께서 화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분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받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남한에서 겪었던 그 과정들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풀어서 쓰셔서 너무 좋았어요. 예, 저는 그게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네. 자기와 다르거나 자기 무리와 다르면 배척하는 태도죠. 공격하는 네.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왕따라는 문제도 자기가 그 어떤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네. 예. 그 괴로움 때문에 이제 막 남을 또 공격하고 자기가 무리를 만들어서 막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왕따 문제가 생기고 큰 이슈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 다르다는 거, 네. 예, 다르다는 것이 그 주어진 환경과 나의 어떤 내 정체성과 이것 차이로 인해서는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게 되면 그거 갖고 놀리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도 맞아요. 그렇고. 네. 예. 맞아요. 정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요. 음. 이거는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저는 이거를 요즘에 좀 이 나이 돼서 깨달은 것 같은데 어떤 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이 거기에 작용을 해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사회적 지위든 그 사람의 학력이든 가치관 뭐 네, 이런 거 다. 가치관, 그 사람의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종합됐을 때 어느 하나를 판단하게 되는 그 근저에 그걸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 조건을 따져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자기와 다르거나 좀 그러면 막 공격을 해버리는데 나는 거기서 이겨갖고 무슨 득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아, 여기서 그 한 민철이를 막 널려대고 괴롭히던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형주? 네, 형주. 근데 형주 이제 민철이가 형주의 그 아빠 술주정이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안가품으로 형주를 널렸다면은 네. 그 어떻게 얘기하죠? 그게 잘 서로가 막 널림 대상이 되고 서로가 화목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상처만 네, 서로 네. 만들어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민철이가 감쌌잖아요. 그 그렇죠. 애를. 그래서 네. 서로 이제 좋은 친구가 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러신 것 같아요. 한번 그 사람을 더 생각해주고 입장을 바꿔서 이해하려고 이제 해주는 모습들이 네. 맞아요. 방금 작가님이 얘기하신 네.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를 한번 회상해 보면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그 상처를 되려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른들도 그런 일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네.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가 많이 있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되게 제 주변에 상처를 입거나 한 분들을 되게 좀 덮어주고 네. 위로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만약에 민철이가 형주. 형주의 그 상처를 감싸준 게 네. 굉장히 아이들이 읽기에도 좋고 네. 되게 정서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아마 사람들이 더 뭉클했던 거는 네. 민철이가 계속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맞아요. 예, 네. 자기가 자기 가슴을 열고 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에 아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거를 보면은 그 형주도 사실은 이 내용 중에서 저는 형주가 사실은 얘를 막 미워서 그렇게 놀린 건 아니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 보면 관심 있는 애들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짓궂게 가서 장난을 걸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나를 싫어서 그러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관심의 표현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형주가 네. 뒤에도 네. 고백을 하잖아요. 네. 지혜가 너를 네, 좋아해서 저- 그러고 너가 뭐든지 잘하니까 그게 네. 좀 셈이 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결국에 자기를 형주도 그렇고 민철이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게 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진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그냥 인정해 버릴 때 모든 네. 문제가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 더 점점 음. 힘들어지죠. 문제를 풀기가. 네. 그리고 작가님이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붓꽃선트라고 해서 네. 정독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한번 가지신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아이들이 많이 왔나요? 예, 그게 저기 삼청동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대학교 대학원인가? 북한 대학원 네네. 대학교 대학원 거예요. 대학교죠. 네, 아마. 예, 거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 그 북한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하시는데 네. 아니, 그것에 대해 이 책을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같이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분들이 정독도서관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같이 북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아이들만 온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40가족 정도? 오, 많이 오셨네요. 네. 그렇게 와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주말이었고 단오 때 단오
행사가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과 삼청동이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청동에 오기보단 광화문 장터로다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주말에 이제 뭐 엄마 아빠 아이들 모이면 주로 먹거리가 있고 맞아요.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도서관에 와준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와,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학생은 엄마한테 끌려왔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 저쪽 단오제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끌고 와서 이리 끌고 왔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북한 이 민철 이야기도 듣고 네. 제가 또 동영상도 좀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아. 북한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윗동네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 같은 것도 보여주고 네. 그러고서는 너희들이 한번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다른 친구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막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제 누군가가 오면 자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네. 예, 막 얘기를 하시고 의외로 어머니들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거를 쓰기 전까지는 그 윗동네에 대해서 별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활과 별로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들도 그걸 아이들과 같이 그 눈높이로 이렇게 보시더니 아 같은 그냥 지역 바로 이웃 지역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쉽게. 네. 예. 말하자면 옛날에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먼 사람들로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저희 세대는 반공 세대래 가지고 아, 그런 이념 교육을 워낙 받은 세대라서 네. 예. 조금 더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음, 그 엄마들도 와서 그냥 우리 그냥 이웃 동네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고 네. 그 말씀들을 하셔서 정말 저는 좀 보람찼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그냥 학생들만 이 아랫역사 학생들만 읽을 게 아니라 저는 위에서 온 학생들도 읽으면 여기서 이쪽 동네 아이들의 생각은 어떻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구나에 대한 지침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어른들도 읽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읽고 이렇게 다 그냥 같이 읽어도 좋은 책이다라고 네. 예,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저도 읽을 때 동화책이어서 솔직히 이거 내가 읽기는 뭔가 좀 그런 마인드로 좀 쉽게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아랫동네에서 겪었던 일들을 제 얘기를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네. 원래 감사합니다. 글을 잘 쓰는 분들의 특징이 되게 쉽게 쓰는데 그 안에 잘 녹아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저도 조금 다 읽지 못했어요, 솔직히. 조금 봤는데 굉장히 쉽게 쓰여지고 되게 네. 이해가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감정이입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디제이님이 되게 머리가 좋았어요. 좋으신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걸 말씀드리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동화책 이야기를 좀 더 하기에 앞서서 음악 하나 듣고 올 건데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음악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저 역시도 위로를 받았고 용기도 얻었고 예, 그럴 땐 참 좋은 노래인데 그 신해철 네. 님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노래 어. 예, 그 노래를 들으면 좀 뭔가를 위로가 해야 되시나요? 되겠다는 의욕이 탁 생기고 위로도 받고 네. 예, 좌절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좌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사도 굉장히 좋고 예. 네, 그럼 신해철님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네, 신해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 제목이 소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작가님께서 쓰시는 그 책의 독자들이 네. 대부분 어린 소년들인데 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어떻게 쓰시나요? 아, 아이들의 저는 사실 지금 나이도 많고 아이들의 눈높이 맞추기가 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아이들을 많이 지켜보기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일부러 말도 많이 시키고 또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동화도 읽고 네. 예, 어린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뭐 강점 같은 게 있으세요? 저의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주변에서 들은 말인데 저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동화 작가분들이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쓰신 분들도 많고 네. 동화라는 것이 어린이 책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어른이 동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자기 아이한테 읽히면서 자기가 그때 읽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동화가 감동을 주는 게 훨씬 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른들 소설보다도 훨씬 더 나와 밀접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누구나 유년기는 겪었잖아요. 어린 맞아요. 시절은. 그러니까 그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매력에 빠져서 다 공부를 하시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되게 도서관 같은 데 거기서 뭐 이렇게 요청이 오면 많이 가고 네. 가서도 그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아이들하고 주로 대화하는 거 식으로다가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얻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뽑아내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독서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오히려? 독서력이 굉장히 높고 어른들이 동화라고 얕잡아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네. 뭐냐 하면 제가 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쓰기가 힘들었다. 인간관계가 좀 괜찮을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썼던 부분을 그 어린 아이들이 읽고 그것도 저학년 아이들이 읽고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거를 보면서 네. 예,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 쓸 때 정신 차리고 써야 되겠다. 이게 뭐 설렁설렁 동화라고 그냥 쉽게 쓴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그 동화에 접근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어른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다. 제 나이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막 이런 걸 요새 깨달아요. 아 네.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생활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창의적인 것보다는 네. 약간 좀 맞춰져 있는 삶을 사는데 네. 좀 아이들은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네. 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네. 약간 작가님이 인과관계를 걱정하셔도 되게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창의적을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잠깐 느낀 걸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같은데 강의를 하러 자주는 아니지만 네. 가끔 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마다 아이들이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좀 동네 분위기가 자유롭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쪽 정릉이나 이쪽처럼 좀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있는 곳 애들은 네. 꽃미미 없고 굉장히 좀 밝고 순수성, 동심이 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아, 신도시요? 예, 신도시. 이렇게 기획된 도시 이런 데 네네. 가면 아파트만 높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교육열이 되게 교육열이 높으시죠?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뭘 이렇게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 그러는데도 답이 아닐까 봐 애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데요. 네, 그러고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학년인데 5학년인가 6학년 때 애들이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나름 굉장히 교육에 열심히셔서 저를 직접 그분이 섭외를 하셔서 네. 자기 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데리고 간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답이 틀리면 혼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니까. 음. 그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엄마들의 그 교육열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오히려 낮추고 네, 있구나. 맞아요. 예, 억압하고 있구나. 막 이딴 생각이 들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그날은 수업하고 와가지고. 저 5학년 때를 회상해 보면 저는 정말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궁금한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되게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요즘에 아이들 보면 이제 작가와의 만남 우리 때 같거나 아니면 몇 년 전만 해도 애들이 어떻게 되면 작가가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게 주된 질문이 많았거든요. 네. 요즘엔 가면은 작가는 돈 많이 버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속화됐어요. 직업으로. 애들이 진짜. 그냥 완전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슬퍼요. 예,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당황스럽죠.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나요? 뭐라고 답하냐면 네. 일단 저를 물어봐요. 제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다 뭐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래. 그러면 네, 잘 쓰는 작가는 돈을 많이 벌고 예, 놀고 안 쓰는 작가는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똑같아요. 다른 가정과 다 똑같다. 지혜로운 맞아요. 대답이시다. 맞아요. 그러면 평소에 아이들이랑 많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고요. 요즘에는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길에서고 버스에 서고. 아 맞아요. 예, 아이들이 다 어디 코에 숨었는지 없고. 모르겠어요. 그쵸? 바빠요, 애들. 다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놀이터에 가도 네. 아이들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로. 예, 막 그래서 바이올린, 수영 다 맞아요. 그런 거 배우러 다닌다고. 애들이 학원을 뭐 열 몇 가지를 초등학생이 맞아요. 13가지인가를 다닌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애들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에서 뭐 그런 거 올 때 강의 문의 올 때나 학교나 좀 멀어도 찾아가요. 그때 외에는 제가 그 나이 또래 제가 쓰는 나이 제가 글을 쓰는 거를 읽는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예, 독자이면서 그 아이들이 나의 멘토자, 맞아요. 예, 또 창의력의 재원이자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음, 와 정말 저 어릴 때는 학교 끝나면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진짜 저희는 팔각정이라고 해서 각이 8개 있는 좀 큰 만남의 장소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숨바꼭질하고 막 맛있는 거 슬러시 같은 거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참 좀 슬퍼요, 솔직히. 네, 저도 요즘 아이들 근데 그래서 그새 우리 작가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무엇을 갖고 서로 추억을 할까? 맞아요. 진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끼리도. 저도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 중에 중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확실히 어릴 때 좀 뭔가를 함께 한 친구들이 끝까지 맞아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음. 제가 오늘 라디오 끝나고 여행을 갔거든요. 오. 근데 중학교 친구들하고 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어릴 때 알던 친구들이 끝까지 연락을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서. 예, 저도 대학생 큰아들이 있는데 걔도 보면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도 어울리더라고요. 아 계속. 맞아요. 고등학교 동창들도 중요하죠. 예, 같이 여행도 가고, 음, 예, 주말이면 뭐 같이 운동도 가고. 맞아요. 이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늦둥이한테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고 저는 어. 고3이지만 네. 예,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방과후 시간을 저는 그렇게 억제이지 않거든요. 그 걔는 좀 자유롭게 제 친구들이 지금 한 서너 명이 있는데 네. 만나더라고요. 근데 큰 애는 같이 무리로 만나거든요. 아, 작은 애는 개별적으로 만나요. 보면. 저도 소수를 좋아해요. 네, 1대1 관계의 친구들을 만들어서 넷이 친구라도 넷은 다 서로 모르는 아 정말요? 막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놀랬어요. 큰 애는 신기하네요. 이제 내가 얘랑 친하고 쟤랑 친하면 또 쟤랑 같이 친하게 만들더라고. 큰 애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작은 보통- 애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다 1대1로 만남.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네요.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그 어떤 음. 세대 차이인가 걔네도 9년인데 음. 거의 10년이잖아요. 맞아요. 걔네를 보면서도 신기하다. 되게 느끼죠. 작가님이 쓰시는 책들 중에서 네. 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북한에서 온 전학생 말고도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배경이 한국 역사가 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역사 공부고요. 네. 그래서 동화 작가들 몇 분 하고 같이 모여서 역사 공부를 한 지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네, 오. 책도 뭐 많이 읽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리고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앞 뒤를 다 알아야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이들이 그거 맞아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글로 녹여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 동화 쓰는 중에서 제가 볼 때 역사 동화 쓰는 게 가장 까다롭고요. 그래서 쓰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또 막 교과와 연계되니까 책이 팔리는 게 보면 교과와 연계된 책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출판사들에서 막 그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갑자기 작가들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네. 이건 하루아침에 쓰기 어려운 장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만
될 것 같고 저는 네. 지금도 역사 동화 쓰려면 굉장히 어렵고 음. 품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야 되나? 다른 네. 생활 동화 쓰거나 뭐 판타지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비해서 음. 그거는 제 머릿속에서 오로지 창작해서 쓰면 네. 그 세계가 내만의 세계를 내가 만드는 거니까 제약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역사물은 사실을 제약이 기반해서 예, 쓴 거니까. 사실이 그리고 더군다나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인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작가님이 쓰신 역사 동화책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이 작품은 내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썼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예, 그 뭐 얼마 전에 네. 제가 지금 이제 역사 동화가 제가 쓴 게 나온 거는 지금 처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오.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처음 나온 게 저번 달인가 나온 게 오, 따끈따끈한 신작이네요. 예, 잔트간자 담이라는 얘기인데 아, 네. 네, 아세요, 남희재님? 네. 그거는 그 세종 시대 때 네. 사군 육진을 개척했잖아요. 아, 여진족을 네네. 네, 맞아요. 예, 토벌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사군 육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국토의 오. 경계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와 있었거든요. 평양 좀 위까지. 그 위에는 여진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네. 내려와서. 그랬는데 세종 그 남쪽에서는 외적이 계속 외구가 들어와 갖고 괴롭히고 네. 북쪽에서는 여진족들이 계속 들어와서 북쪽 주민들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네. 세종대왕이 이제 남쪽에는 그 대마도 정벌 그 태종 때였지만 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여진족을 몰아서 백성을 안전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이 여진족들을 두만강 이북으로 다 쫓고 거기다 사군육진을 설치해서 그 우리나라 그 조선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끔 하는데 네. 갑자기 그 북쪽에 그 넓은 땅을 메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게 네. 힘들잖아요. 네, 거기는 또 좀 농사도 좀 척박해서 안 되고 춥고 이러니까 남쪽 이남 삼도에 있던 전라도, 경상도, 예, 충청도에 있던 그 주민들을 강제 이주 같이 시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세종조 때 강제 이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근데 네, 저도 지금 그분이 그런 몰랐어요. 결단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잘 짓는 그 아랫역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3년 동안 뭐 세금 면제 이런 면제도 거? 시키고 네네. 예, 또 저 천민 같은 경우에는 그 면천도 양반으로? 시켜주고 양반까지는 아니어도 중위 계층으로 올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혜택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랫역에서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막 올라가서 그렇겠네요. 예, 거기 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거기에 버티고 백성들이 사니까 맞아요. 못 확실하게 내려오겠네요.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저는 물론 한글 창제가 제일 우선이지만 네. 우리 영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네. 경계를 만들어 놓은 그 업적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주고 시험 문제 우리 보면 역사 문제에서 사군육진은 꼭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 사군육진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 중요성 때문에 사군육진이 시험에는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때처럼 그냥 사군육진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주 정책도 있었고 그런 중요성으로 사군육진이 개척돼 있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만든 게 잔트간자 담인데 네. 잔트가르라는 여진족 용맹한 사나이 용감한 사나이라는 것에서 간자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감자요? 간자가 뭐죠? 간자는 옛날 세종조 때도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스파이를 썼었어요. 예. 전쟁에서는 항상 스파이가 있었어요. 있을 건 다 예, 지금이랑 그래서 똑같네요. 그때는 그 스파이를 간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잔트 간자는 그냥 용맹한 그 스파이 요즘 말로 하면 네. 다미는 주인공 10살짜리 소년이거든요. 스파인가요? 글쎄 한번 읽어보세요. 선이 확실하신데요? 네. 제가 은근슬쩍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안 딱 하면 막으시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예, 읽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좀 저도 재밌게 쓰는 동안에 재밌게 웃으면서 제가 썼던 작품이라서 네,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윗동네에서 이제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거의 왜곡됐거든요, 많이. 그래서 여기 아래 동네 내려오니까 제가 아는 역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읽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 서적들이 다 동화책이거든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어서 정말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런 역사의 배경으로 쓰셔가지고 네. 또 윗동네 분들에게 너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꼭 거예요. 읽어보셔야겠네요, 남이 디제이님. 전 계속 읽어야죠. 꾸준히 그렇죠. 작가님의 책을.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동화를 쓰시면서 어려웠던 적은 혹시 언제예요? 네, 어려운 점은 항상 한 권의 책을 쓸 때마다 어려운데 동화는 그 기존의 소설과 다르게 정확하게 연령 구분이 있어요. 네. 그림책은 유아 7세 이하가 있고 이제 3학년 정도까지는 저학년이라고 1, 네. 2학년은 저학년, 3, 4학년은 중학년, 5, 6학년은 고학년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문장도 달라져야 되고 예. 문체도 달라져야 되고 내용도 깊이도 달라져야 되고 네. 그게 아주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그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학년이 정해질 때마다 그 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그럼 작가님이 직접 책 일러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일러스트는 다른 작가님이 일러스트 분이 하시죠. 근데 제가 일러스트를 한 책도 한 권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그림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 그래서 그림에 대한 관심은 좀 두고 있었는데 우리 일러스트 작가분이 네. 그림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배웠어요. 작가들이. 좋은 기회네요. 글 작가들이 배웠는데 네. 그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냥 버리기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아쉽죠. 그래서 그 그림을 저기 홍대 있잖아요. 네. 예, 홍대 거기에도 이제 화랑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좀 거의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카페를 하나 빌려가지고 네. 그림 전시회도 하고 네, 그 그림 전시회 한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작가들이니까 이야기 만드는 건 좀 다른 분보다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모아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스토리텔링. 네, 그래갖고 그림을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림책으로 썼습니다. 괴물을 보았어가 그건데 네. 괴물을 보았어에서 그 빨간 괴물, 닭과 괴물을 그린 게 전데요. 눈 많이 달린. 공동 작업이신가요? 예, 공동 작업. 여기 작가님 명함 보면 네네. 여기 있거든요. 이거. 네. 너무 귀엽네요. 눈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근데 명함에 제 지금 명함에 직접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렸던 괴물을 네. 명함에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끔 나눠드리긴 하는데 네. 프랑스에서 그림을 전공하고 오셨다는 분이 이 그림을 보셨대요. 네. 내가 직접 드린 건 아니고 네네. 지인을 통해서 드렸더니 그분이 놀라셨어요? 그림이 굉장히 신선하다 하면서 이분은 그 공부를 어디서 하신 분이냐고 물었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림을 쓰신 책에 그림을 네. 넣을 계획은 계신가요? 맞아요. 궁금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하고 나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면 될 것 같다는 욕심이 생겨서 네. 그림책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제가 그림책을 그냥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일러스트로 그리기에는 제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맞아요. 뭔가 그리고 요즘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외국 책들이 우리나라에 그림책이 많이 들어오듯이 우리 그림책도 외국으로 요즘엔 수출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가장 그거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외국에 맞아요. 나갔을 때. 네. 그래서 찾은 것이 민화고 민화 그림을 한 3년 그렸어요. 네. 네, 그래서 민화로다가 상도 좀 받고 네. 3년 그려서 상도 좀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팔이 아프고 불편해서 조금 쉬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 민화를 곁들인 그림으로 만든 동화책을 외국에 좀 선보이고 싶다. 이 욕심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그거이신 거네요? 앞으로의 계획 중에 하나죠. 계획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어떤 것들이 다른 게 저는 있을까요? 제가 또 옛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아까 남희 디제이님이 말씀하셨는데 북에서 역사가 왜곡됐다고 그러듯이 옛 이야기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왜곡됐거든요. 역사도 네. 왜곡됐지만 옛 이야기도 많이 왜곡돼서 왜곡되지 않은 그 전의 옛 이야기, 예, 그 이야기를 좀 찾아서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와, 네. 네. 그럼 언제까지 혹시 하고 싶다 이런 건 있으세요? 그럼 뭐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시구나. 그럼 그거 외에 다른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지금은 같은 경우는 역사 동화 이제 계속 쓸 거고요. 네. 또 옛 이야기 찾아서 쓰기, 음. 그다음에 그림책 그리기. 이렇게 세 개로 아직은 그러네요. 지금 아. 여기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면 책을 쓰실 때 네.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언제세요? 가장 보람 있었을 때요. 네.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책을 갖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와. 예, 사인해 줄 때 굉장히 보람차고 애들이 혹시 책만 와서 사인 받는 거 아닐까 싶어서 살짝 물어보거든요, 제가. 책 내용을요? 네, 살짝 물어보면 애들이 다 대답을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다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애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읽었다 그러면 전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네. 그럼 제가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책 소개 중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대로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 문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편견 극복이란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편견을 개선하는 방법이요? 네. 일단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상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네. 예, 알고 있으면 편견이 안 생기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고, 관심이 공부를 생기면 하게 되고 네,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예,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관계로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럼 모든 기초가 상대방에 대해 먼저 알기. 네, 네, 알기. 그게 기초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벌써 네, 끝났어요. 시간이 한 시간이 정말 금방 가죠. 저는 처음에 와서 무척 떨었는데 네. 디제이님들이 워낙 이야기를 잘 이끌어 주시니까 네. 제가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듯이 음. 막 두서없이 막 떠드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걱정은 됩니다. 저희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공통 질문이 나오신 소감이에요. 네. 네, 오늘 나오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소감은 가까운 이웃에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리랑 시내도 처음 봤고 네. 예,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시는 일들도 많고 맞아요. 예, 이용을 하면 제가 도움이 될 게 참 많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성북구 주민들하고 이렇게 또 소통이 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들고 두 분 DJ님들한테서 젊음을 제가 조금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또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다른 동화책은 어느 거를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 감동받으시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역사물을 공부를 하고 있고 역사물을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온 책 중에서 옛날 책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고 요즘에 네. 나온 책들에서 내 이름은 이강산이라는 책이 신현수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네. 그건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씨개명을 끝까지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또 일제강점기에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허신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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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 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